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한국 최초라고? 최근 130년 만에 발견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와 과학학계가 동시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가 놀랐다는데요. 13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이 물건에 국내외로 난리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시간을 확인하시나요? 요즘은 스마트폰, 손목시계 같은 휴대용 물건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벽시계가 시간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물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계가 없던 시대에는 어떻게 길을 가다가 혹은 배 위에서 시간을 확인했을까요? 회중시계나 손목시계 등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조선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시간을 확인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해가 쨍쨍한 날에는 앙부일구라고 불리는 휴대용 해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죠. 휴대용 시계와 관련된 기록은 앙부일구가 전부였기 때문에 더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경매에 나온 물건 하나 때문에 국내 모든 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역사부터 과학기술까지 조선과 관련된 내용은 다시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물건이라는데요. 이렇게 국내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물건의 정체는 바로 일영왕구입니다.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네, 처음 들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국내의 모든 연구원이 심지어 조선 연구의 1인자조차 처음 들어보고 처음 본 물건이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존재조차 몰랐다는 이 일영왕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에서나 바다 위에서도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시계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해시계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시계 하며 떠오르는 앙부일구는 가마솥같이 커다란 방구 안에 뾰족한 시침이 달려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일영왕구는 앙부일구와 달리 아주 작은 500ml 생수병 크기로 지구본같이 동그란 모양의 축이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동법이 단순했던 앙부일구와 달리 일영왕구의 작동법은 살짝 복잡한데요. 일영왕구로 시간을 확인하려면 먼저 구의 수평을 맞추고 나침반을 사용해 일영왕구가 북쪽을 향하게 한 후 태양의 그림자가 일영왕구의 구멍으로 들어가게 맞춰야 합니다. 작동법이 단순하지만 계절과 대략적인 시간만 확인할 수 있었던 앙부일구와 달리 일영왕구는 12지와 96칸의 세로선으로 시간을 촘촘히 나누었기 때문에 15분 단위의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에서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은 일영왕구의 꽃잎 모양 받침대에 새겨진 일, 월자와 용, 그리고 항해 중인 배 그림을 통해 외교가 잦았던 구한말 시대의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했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뿐만 아니라 항해 중인 배 위에서 해외 등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이 시계를 보고 국내 연구진은 과학적으로 정교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명품 시계다. 일영왕구에 새겨진 12지를 보니 세종대왕 시절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와 혼천시계의 기술을 이용한 것 같다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이 합쳐진 일영왕구. 그런데 이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의 정체가 밝혀져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일개의 무관이었는데요. 대체 어떤 군인이 시계를 만들 수 있지? 처음 본 물건이라며 무관이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무관이 시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해외 학자들이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은 일영왕구를 보자마자 단순히 제작자의 이름과 신분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일영왕구 한 구석에 적혀있기 때문이죠. 대조선 개국 499년 경인년 7월 상손에 새로 제작하였다. 상직현인. 이 문장을 보자마자 국내 연구진은 1890년 7월에 상직현이라는 인물이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고종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통해 상직현이라는 인물이 무관 출신이라는 것도 금방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개의 군인에 대한 내용이 왕실의 사건을 기록한 고종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적혀있고 일개의 군인이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이렇게나 정교한 시계를 만들었다니 조선을 알면 알수록 놀랄 일이 한둘이 아닌데요. 무관이 만든 휴대용 시계 때문에 한 관계자는 조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며 일영왕구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높게 평가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된 일영왕구는 지난 8월 국내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유물의 존재를 우리는 왜 여태까지 몰랐던 걸까요?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공개한 일영왕구는 미국의 한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인데요. 소장자는 미국 장교로 1940년대 일본에 주둔하면서 일영왕구를 얻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미국인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구한말과 일제감정기 사이에 일본인이 몰래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약탈당한 일영왕구. 그런데 일영왕구처럼 조선의 과학기술과 역사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유물이 외국인에 의해 한국에서 빠져나가거나 약탈당한 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직지심체 요절 혹은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데 1900년경에 프랑스군이 한국 몰래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프랑스인은 직지의 가치도 모르고 무려 72년 동안 프랑스 도서관 한 구석에 내버려 두었다죠. 찬밥 신세였던 직지는 프랑스 사서로 일하고 있던 한 한국인에 의해 발견되는데요. 그는 박병선 박사로 직지의 대모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박병선 박사가 먼지 속에서 직지를 발견하면서 직지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무려 72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조선 유물의 가치가 드러나자 프랑스는 그제야 직지를 보물처럼 아끼는 척을 하며 한국에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만큼 관리를 못한다. 직지가 한국에 들어가면 압류될 거다 등의 억지 논리를 펼치는 프랑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직지심체 요절을 5년마다 대여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선 문화재를 우리나라가 원하는 만큼 연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기록물의 우수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직지심체 요절, 일영왕구처럼 조선 연구의 핵심이 될 많은 문화재가 아직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수가 약 20만 개라고 합니다. 그중 42%는 일본이 도둑질한 것인데 일본은 컬렉션이라는 명칭을 들먹이며 뻔뻔하게 한국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고 있네요. 과거의 도둑질, 불법 계약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반성 없는 태도를 보니 정말 치가 떨리는데요. 하루빨리 모든 문화재가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